여긴 홍등가입니다. This is red lipstick. 여러분, TV조선과 조선일보 기자 얼굴들 오늘 처음 보시죠? 하나같이 미남입니다. 저만 빼고요. 시사계에 김구라가 나타났다. 그는 다 깐다. 물론 여기 좀 뭐 욕설 달린 이름도 있더라고요. 병신독한, 병신독한 뭐 이런 거 장난기 섞인 이름도 있는데, 자, 우리 석 기자, 제일 어린 석 기자, 몇 학번이십니까? 저 2003학번이. 기자도 깐다. 학번이군요. 네. 논술 봤습니까? 예, 봤습니다. 그때 문제가 뭐였습니까? 그럼 만일에 제가 호이에르바의 유물론과 장자의 무이론을 비교하라, 이 문제 풀 수 있습니까? 만일에 그럼 제가 롤스의 정의론과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라,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까? 김문수 경기지사하고 방송계의 무법자. 그는 마이클 잭슨이다. 속전속결이네요, 북한이. 예, 그렇습니다. 그 53,000명이 안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상대방에게 서로가 피해를 볼 것 같은데, 앞으로 향후 전개 방향이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? 이거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.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. 국제 밀가 가격은 내려가는데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올라갑니다. 이거 한마디로 할 만한 강도 같은 일인데요. 작년 9월에는 이게 900달러에서 지금 현재는 6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예요. 거의 날강들이네요. 날강들이네요. 이게 그렇죠. 뭐 존나 쿨하다. 쪽하고라서 한잔 한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진지의료원 조카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오늘 출연한 기자들 고생하셨습니다. 그는 베테랑 언론인이다. 인간은요, 긴장하면 총알도 피해갑니다. 하지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. 한 시간씩 기다려 30초 진료, 200명씩 보는 의사도 불만. 한국의 의사들 정말 바쁩니다. 동성애자도 떳떳하게 사우나 가고 싶다.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? 사우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그 미사일 체제를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는 군사 전문가. 미사일이 이제 2가 있고 신형이 3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패트리엇 2입니다. SM-3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대당 가격이 150억 원입니다. SM-2 미사일은 15억 원입니다. 노무현 정부가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다. 또 하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한국이 편입될 수 없다.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사온 것이 독일제 구형 구닥다리 SM-2 미사일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이지스함인 그 세종대왕함과 그 서해 유성룡함, 율곡 2함은 스파이온 레이더로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지만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. 보는 눈만 있고 주먹이 없는 함정.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2.6 사태로 사고하셨을 때 첫 마디가 전방은 어떻게 됐습니까? 라고 했던 분입니다. 그는 스파이다. 이런 상황, 안개 속 같은 상황. 약간 띠란. 한번 오늘 신문 살펴보시겠고요.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기다리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라고 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할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바마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의 암살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. 북한이 작년 6월에도 자기네들의 최고 존엄, 즉 말하면 이제 김정은인데요,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 저희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7개 언론사를 지목을 해가지고 조준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때도 뭐 별로 크게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이 방송 김정은이가 보다가 쟤네들 까부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김양건 부장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찾은 북한 측 인사 중에서 최고위급입니다. 이 사람이 이제 개성공단을 찾았을 때는 상당히 약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. 간첩 투모가 아닙니까? 뭐 사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런가 하면 1년 전에 비해서 김정은이가 상당히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. 김정은이 키가 171에 몸무게가 90kg니까 상당히 비만인데 지금은 더 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서 고기를 좋아하는 것인지, 아니면 밤마다 기쁨조를 데리고
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뭐 양주폭탄을 마셔서 그런 것인지 그 여러 가지 소리 난무하면서 또 이걸 보면 김정은이가 이런 우리의 존엄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북한이 사실은 도발하는 이 행태가 도발하고 위협하고 위기를 조성한다.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죠. 그냥 뭔가 챙길 거다 얻어내고 챙겨. 조폭식 수법. 조폭식 수법. 기업들도 좀 착한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 착한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착한 기업이 기업일 리가 없죠. 기업은 천성적으로 나쁜 기업이 되죠. 천성적으로 나쁜 기업이 되죠. 돈을 버니까. 참 이 친구 한 범의 행태를 보면 그 아주 그 죄질이 정말 나쁘기로 짝이 없는데 요 얼굴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요런 얼굴 스타일들이요. 아주 어린애들을 위협하는 존재니까요. 아주 어린애들을 위협하는 존재니까요. 자, 이 대화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 출연한 기자들 소개하겠습니다. 조선일보 정치부 황대진 기자, 사회부 송남준 기자입니다. 니들 고생한다. 우리 두 기자, 우선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, 일문일답으로 하나씩 물어볼까요? 북한이 미사일 쏠 것 같습니까? 안 쏠 것 같습니까? 황 기자. 예, 쓸 것 같습니다. 석 기자는요? 네, 저도 쏠 것 같습니다. 언제쯤 쏠 것 같습니까?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김행이라는 그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의중을 그렇게 못 읽습니까? 황 기자, 이 기사 시청자 여러분이 화내실 테니까 미사일 위기 때 한마디로만 하시죠. 박 대통령이 윤 장관을 강행할 것 같습니까? 아니면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? 제가 오늘 아침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. 네. 현재까지는 일단 강행인데 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이게 답니다. 그거는 미사일이랑 똑같은 얘기인데. 일단 현재까지는 안 쏘는데 앞으로 어떻게 쏠지 모른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진주 의료원 사태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기사를 보시면요, 경향신문은 최근에 일관되게 계속 진주 의료원 사태가 마치 그 국민들의 공공 그 의료 혜택을 그 홍준표 지사가 무식하게 뺏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사만 보면은 홍준표 지사가 진짜 자기 인기만을 위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빼앗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 번호를 보십시오. 그다음에 정작 노조원들 자기들은 CT나 초음파 검사비는 절반밖에 안 내고 성형외과 비만 클리닉도 30%에서 40% 깎아주고 항상 우리가 노사관계를 볼 때는 이렇게 두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마치 무슨 노동자는 선이고 돈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있는 놈들은 없는 사람 괴롭혀서 간다 이런 식의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뉴스입니다. 자, 암그라제. 이 미사일의 와중에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마치 짐승 같은 인간들인데요.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건입니다. 그런가 하면 대기업 간부는 내연녀 눈앞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했는데 그 내연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태연히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. 석 기자. 예. 이거 어쩌다 이랬는지. 괴로워도 싶어도 어떻게 참았어요. 15년이나.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과연 우리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따뜻한 봄철을 맞아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는가?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? 이런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